미국 시간으로 19일, 지금 오늘 현재 이 뉴욕에 경선이 끝나서 지금 개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번에 뉴욕의 개표는 미국 대선의 중요한 공화민주 양당의 분수령이 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상대로 앞선 사람들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경선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했고요. 샌더스는 힐러리를 따라잡기가 불가능해져서 힐러리가 이긴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힐러리는 이 8부 능선까지 올라가게 됐다. 트럼프 역시 선두를 굳건히 하면서 자력으로 당의 주자가 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었다. 최근에 트럼프가 3번 연속 졌고 크루즈한테요. 힐러리는 1승 7패를 했죠. 샌더스한테요. 그래서 뉴욕 상원 의원이 힐러리인데 자기 본토에서 싸움이 붙었는데 민주당이 46%가 개표되는 상황에서 힐러리가 샌더스를 20% 정도 앞선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에 여론조사에서 출구조사에서 두 사람이 4% 차이밖에 안 난다. 사실 한 달 전만 해도 40%, 한 두어 달 전만 해도 50%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지금 한 20% 차이 나는 수준으로 됐는데, 이 직전까지의 분위기로 보면 샌더스가 혹시 기적을 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이 힐러리가 저거 텃밭에서 강아지도 저거 집 안방에서는 짖을 줄 안다고 한번 제대로 짖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는 고소하다는 듯이 샌더스가 힐러리를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랬습니다. 근데 샌더스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뉴욕주의 투표가 끝나기도 전에 다음 경선지인 펜실바니아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힐러리와 경쟁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펜실바니아에서요, 자기는 펜실바니아에서는 이길 거다. 그리고 이 제너럴 일렉트릭에 대해서 GE의 탐욕의 상징이고 노동자들을 정당하게 대우하지 않을 거다 밝혔는데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GE가 노동자 1,400명을 올해 해고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또 노동자들이 해고에 응하지 않는다면 임금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는 텍사스로 공장을 옮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샌더스는 이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펜실바니아 주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책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펜실바니아에서도 힐러리가 샌더스한테 한 13%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자, 샌더스는 끝까지 경선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샌더스 부인도 힐러리 캠프로부터 조롱 모욕을 받았지만은 앉아서 당하지 않겠다 이랬습니다. 자, 이번 경선에서요, 샌더스는 이미 수많은 기적을 연출했습니다. 4%로 시작했습니다. 작년 5월달에 시작할 때요. 그 4%가 이제 전국 지지율에서 2%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나고 있지만은 미국의 정치, 재계, 월스트리트, 언론, 기득권은 샌더스를 죽이려고 총동원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요, 미국의 서민층과 백인 서민층 그리고 학생들, 젊은 사람들 지지를 받아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샌더스는 지더라도요, 진 게 아닙니다. 수많은 샌더스가 다시 나타날 수 있는 그 기반을 뿌리고 가는 겁니다. 지금 샌더스 하나를 이번에 끊는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나이가 76세니까요 다시 대권에 도전하기는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또 다른 샌더스들이 나타나서 미국에 이번에 샌더스가 외친 한마디로 미국 사회의 썩은 정치 구조를 뒤집고 서민이 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주장을 할 겁니다. 정치는 하루아침에 잘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샌더스는 힐러리가 과반수를 얻어서 대선 후보가 확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전국을 돌면서 레이스를 하면서 자신이 왜
이번 대선에 도전하는가 하는 그 뜻을 미국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이 유세 경선 과정이 일종의 혁명의 과정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이번에 샌더스가 실패한다 하더라도요, 이 미래를 향한 꿈과 희망을 어느 누구도 꺾을 수는 없을 겁니다. 미국은요, 트럼프나 샌더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변하지 않으면 미국은 망합니다. 기득권은 망하더라도 그 변화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샌더스와 트럼프를 응원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런 어떤 뉴욕의 경선 결과와 관계없이 앞으로도 당분간 샌더스 열풍은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공화당에서는요, 한 30% 개표한 상황에서 트럼프가 62.7% 엄청난 득표를 했습니다. 2등은 크루저가 되지도 못하고 존 케이식이 23%로 했고요. 테드 크루저는 14.2%로 꼴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력으로 과반수를 못 넘길 거다, 트럼프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트럼프가 압승을 거둠으로써 공화당에서 과연 자력으로 트럼프가 못 이기더라도 공화당 지도부가 7월달 중재전당대회에서 일방적으로 1위 후보를 제껴버리고 경선에 안 나온 사람을 임명하거나 지명하거나 2인 트럼프한테 모아줄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공화당 당원은 60% 이상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 1등한 사람이 과반수가 안 돼도 후보 지명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 브리핑은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한국 사회의 변화와 개혁, 사회 정의, 부패 척결을 추구하기 위한 국민운동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요, 샌더스하고 트럼프는 아주 조그만 문제들만 빼고 나면 극우 극자라고 우리는 인식하는데 이 두 아웃사이더가 기묘하게 일치를 하고 있다, 정책에서.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언론이 이걸 보도를 했어요. 미국 특파원을 빌었어요. 세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이민 문제, 낙태 문제만 빼고는 공약이 둘이가 거의 똑같다는 겁니다. 한국에는 샌더스는 빨갱이 중마로 알고 있고, 트럼프는 거의 또라이, 상또라이, 극우 파시스트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의 특파원이, 한국 특파원이 보내온 기사를 보면 둘이가 사소한 문제를 빼고는 둘이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한국에 앉아서요, 미국 대선을 바라보면서 두 사람은 거의 중요한 공약이 똑같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고, 그래서 수잔 서른던 같은 경우에 샌더스가 안 되면 차라리 트럼프를 찍겠다 하는 의미로 그런 뉘앙스의 어떤 제스처를 보였다 하는 부분도 소개했고, 또 샌더스 지지자들이 절대로 힐러리는 찍지 않겠다 하고 있다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뭔가 하면 샌더스와 트럼프가요, 전혀 다른 배경, 전혀 다른 정당, 또 전혀 다른 이념적 칼라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모로 이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질적인 환경,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라는 이질적인 환경에서 잉태된 이질적인 이란성 쌍둥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진보적인 샌더스와 보수적인 트럼프가 공화민주에서 각각 이질적인 사람이지만 두 후보는 묘하게 닮았다는 거죠. 두 사람은 당내 기반보다 대중적인 인기가 높아서 여론조사 결과를 곧잘 인정하는데요. 샌더스도 뉴욕 경선을 앞두고 CNN 주최로 열린 민주당 TV 토론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1년 전에 우리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지지율 3%에서 시작했는데 그때는 힐러리한테 70%를 뒤졌다. 73대 3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힐러리를 앞섰다, 이래 이야기를 했고요. 트럼프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로 달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힐러리나 테드 크루저는 여론조사를 거의 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샌더스, 트럼프 두 사람은 모두 슈퍼팩,
그러니까 정치자금모금위원회.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을 지지하겠다고 하고는 그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이 돈 많은 대기업, 금융자본가들, IT기업 등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특정한 사람을 지지해주는, 한마디로 돈 많은 재벌들이 밀어주는 합법화한 정치 후원금 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금융회사 대기업에 전혀 이 두 사람은 정치 자금을 의존하고 있지 않다는 걸 강조합니다. 샌더스는 자기가 평균 27달러 풀뿌리 기부금에 의존하고, 트럼프는 지지자들의 후원이 이어지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선거 유세 자금을 다 조달하고 있다. 난 내 돈 가하고 샌더스는 한마디로 코 묻은 돈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후보 지명을 위한 대의원 선출 제도도 이 두 사람한테 혹독한 비판 대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슈퍼 대의원이니 뭐니 해가지고요. 트럼프 후보는 유권자들의 투표로 대의원이 선출되지 않는 콜로라도주 사례를 들어서 공화당 대의원 제도가 사기에 가깝다. 이 콜로라도주는 유권자들이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샌더스도 당년직으로 지명되는 슈퍼 대의원 제도가 당원의 정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힐러리가 한 400표쯤 앞서가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모두 전당대회를 책임지는 양당의 전국위원회가 모순으로 가득 찬 조직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의 기존, 주류, 그리고 당의 조직은 기득권을 위해서만 존재한다고 비판합니다. 물론 이들이 미국의 이 각 당이 만들어 놓은 모순적인 주장 때문에 덕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30% 득표했는데 성자 독식 제도 때문에 50석을 독차지한 것을 덕도 봤고요. 아마 이게 민주당처럼 그냥 이 득표율로 나눈다면 이게 불가능했겠죠. 이 샌더스도 오늘 그 뉴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250석 가량 되죠, 대의원이. 근데 여기에서 성자 독식을 해버렸다 그러면 샌더스는 완전히 오늘로서 끝났을 건데, 그게 아니라 득표 비율 때문에 이 득표 비율로 나누기 때문에 샌더스는 뉴욕에서 지더라도 힐러리하고 최소한 6대4는 나눠 먹을 거다랍니다. 그럼에도 샌더스 후보와 이 트럼프의 거친 공격에는 나름 이유가 있는데요. 트럼프는 공화당 주류가 자신의 후보 지명을 반대해서 여러가지 치졸 하고 이런 유치한 공작을 벌이고 있고, 샌더스는 민주당 지도부가 힐러리를 밀라고 별짓을 다 하고 있다. 심지어 오바마까지 총대를 매지 않았습니까? 미국에는 저기 공화당에는 롬니니 맥케인이니 전 대선 후보들까지 다 났었죠. 그래서 또 이 두 사람은요, 공약에서도 놀라운 일치를 보이고 있는데, 트럼프는 미국 정부의 각종 무역 조약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즉 자유무역 FTA, TPP 이런 데 반대하고요. 자유무역 원칙을 견지하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노선과 개를 달리하고 있고, 샌더스도 오바마 정부가 적극 추진하는 TPP에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역할과 분담금에 대해서도 이 두 사람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나토가 중동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나토의 기능이 소멸을 했는데도 미국이 많은 분담금을 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최근 CNN은 민주당 TV 토론에서 샌더스 의원이 97년 유럽 방해에 수백억 달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는데요. 샌더스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유럽 동맹국 방위비 분담을 공정하게 나누자고 말하는데 부담이 없다. 즉 그래 주장할 거다. 이래 이야기했죠. 이 두 사람 다요, 유럽이 잘 사는데 미국이 유럽 방위를 위해서 나토에 비용을 대부분 조달해서야 되겠느냐. 유럽이 전부 나눠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동 문제에서도 두 사람 생각이 비슷한데요. 샌더스는 2002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때 찬성한 힐러리를 비판하고요. 당시 투표 사례를 들어서 힐러리의 판단력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2003년 대량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고 이라크를 공격했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요, 샌더스, 트럼프 모두 친이스라엘 노선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을 공정한 잣대로 대해야 한다, 이를 강조합니다. 즉 우리는 친이스라엘이지만 그렇지만 미국이 너무 이스라엘한테 일방적으로 지원을 했어도 안 되고 팔레스타인도 챙겨야 된다. 샌더스는 특히 유태인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은요, 이민하고 낙태 두 개입니다. 서러워요. 한 사람은 다른 한 사람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샌더스는 트럼프를 병적인 거짓말장이라 그러고, 또 이 트럼프는 샌더스를 공산주의자라는데, 이 둘이 비판을 하고 있어도요, 주요한 정책에 있어서는 비슷합니다. 또 여기서 말하는 게 있습니다. 둘 다 복지 축소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복지, 무역, 일자리 이런 문제에서 두 사람이 가진 생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뜨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 두 사람이 절대 뜨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뜨고 있느냐? 이 두 사람은요, 백인의 노동자, 서민, 더 나아가서 한마디로 미국 사회에 이 기득권이 형성해서 대기업, 금융자본가들한테 이득을 주고 그 사람들이 정책을 좌우하면서 미국의 저임금 구조를 갖다가 유지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이 느낌으로 이 두 사람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